집이 최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청소년들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맞춤 제작소인 오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시연이라고 하고요. 네,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활동하고 있는 연윤이고요. 지금은 함께 걷는 아이들 소속인데 이전에는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엑시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우치를 저는 늘 들고 다니는데요. 걱정도 많고 약간 늘 필요한 게 내 주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파우치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갖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 파우치를 보시면 이런 배지들이 달려 있어요. 이 배지는 이번에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만든 배지인데 좀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집 그리고 그런 집을 찾아서 떠나는 어떤 여정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집과 캐리어의 모양으로 만든 배지를 좀 달았고요. 2019년부터 좀 청소년 주거권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좀 시설 아닌 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그 청소년들을 거리에서 만나는 거리 아울리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를 좀 회상하면서 좀 짐을 챙기기도 했는데 여기 파우치에는 마스크들을 좀 여분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이제 청소년분들 만나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좀 드리기도 하고 저희도 좀 교체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좀 가지고 다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언제 이렇게 연락처를 공유하게 될지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랑 그 긴급 지원 핸드폰 번호 이렇게 적혀 있는 명함을 좀 여러 개 좀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심리 정서적인 폭력도 포함해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보호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다던가 그걸 어겼을 때 뭐 용돈을 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너 나가! 뭐 이렇게 하신다던가 이랬을 때 온전히 나다울 수 없는 공간 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집을 떠나왔을 때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몸을 누일 곳도 없고 편안하게 쉴 수 있거나 잘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정말 씻고 먹고 자고 이게 안 되니까 건강권 자체가 되게 위협받기도 해요. 학교에 다닌다는 것도 상상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면 교육권 자체가 또 박탈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으로 사는 곳이 있어야 그 집을 기반으로 일할 곳을 또 물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동권이 또 박탈되기도 하죠. 범죄에 노출되기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되게 쉽게 성매매에 노출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강압에 의해서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돈과 관련된 채무나 각종 사기 범죄에 놓이게 될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 그랬을 때 이런 위험으로부터 내가 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게 내 집이 안정돼야지 그런 불안한 어떤 위험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폭력을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게 되는 것 같아서 주거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 목표가 가정 복귀, 사회 복귀, 혹은 시설에서의 보호이거든요. 시설 자체에 이렇게 입소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저 오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존재 조건이 먼저 붙기도 하니까 실제로 쉼터에 입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리고 시설이 가진 한계는 굉장히 통제적이에요. 사실 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어요. 방문에 유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호하고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여자 청소년이 편하게 뭐 옷도 갈아입고 누워있기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남성인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위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주거권을 누릴 주체로서 사실 다뤄지지도 않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복지에는 청소년 주거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주거 지원 관련 제도나 법에도 청소년은 빠져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게 핫 이슈였어요. 시설을 만기 퇴소한 사람들, 그러니까 만 18세까지 생일을 이렇게 딱 채우고 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주거를 제공받는 제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생일 몇 개월 전, 2달 전, 3달 전에 퇴소했다면 그런 지원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쉼터에서 산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런 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규칙이라든지 어려움에 적응하지 못하면 금방금방 자진 퇴소하거나 강제 퇴소되거나 입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서 청소년 주거권 실태는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최근에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을 발표하고 정책 제안서를 냈어요.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법 혹은 제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홈리스의 주거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은 어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홈리스를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주거 위기를 나이로 규정하지 말고 그런 어떤 상태로 봐서 그 홈리스 안에 청소년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집 계약을 하면 언제든지 친권자인 부모가 와서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집 계약을 잘 안 해주죠. 이런 것들도 사실상 좀 해결돼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이 나의 거주 문제, 주거 문제를 고민할 때 이것을 누구와 상담해야 되지? 누구와 의논해야 하지? 할 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청소년 주거 상담복지센터 이를테면 그런 곳도 좀 앞으로 만들어지고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저희 청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돌봄이라는 것이 뭘까?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돌봄이 나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청소년 주거 지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건물, 집만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과 함께 주거 지원 서비스가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립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들이 자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돌봄이랑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립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서 도움 없이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잘 관리하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인 것 같거든요. 또 사실 요리 잘 못하는 어떤 남성 50대가 있다고 하면 그이들에게 그럼 당신 혼자서 밥 못 해 먹잖아, 집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할까? 이걸 하면 아니다, 이런 거죠. 자립하셨나요?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닌가 이거 갑자기 그거 왜 물어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 다수가 가족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좀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집을 드는데. 주면 이렇게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걸 내포하고 있기도 하니까 집이 최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청소년들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집에서의 편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포기하고도 생존을 위해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상황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 청소년이어서 탈가정을 한다기보다는 탈가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주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아동 청소년의 주거 위기, 탈가정 혹은 비행 이런 것을 낙인으로 보는 게 어떤 그 개인이 마치 잘못해서 그 개인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회가 좀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 있는 국가와 같은 곳들이 제대로 의무를 다해라. 그런 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닌 이 청소년 주거권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꼭 남기고 싶었네요. 제가 요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뭐 친척들과 이런 이슈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세상, 자기가 경험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 개인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세상, 뭐 지금 나의 선 자리 조금씩 옮겨서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좀 더 나의 행복,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고민에 여러분들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